네, 자, 프레젠테이션, 클로징, CS, 소개 간단하게만 맥락만 좀 잡아드렸고 이 뒤에 것들 아무리 잘해도 이거 두 개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랬죠. TA와 AP 요 맥락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물론 제 뒤에 이어지는 린치핀의 100시간 교육에 이 파트 교육만 거의 20시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들어보면 훨씬 더 흡수력이 좋을 거예요. 자, TA와 나머지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텔레폰 어프로치와 나머지 모든 것들의 차이점. 그렇죠. 얘는 얼굴 안 보고 하죠? 나머지는 다 얼굴 보고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못하면 나머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못 잡으니까 나머지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A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DBTA든 GNTA든 소개 TA든. 근데 TA라는 거는 그냥 딱 정리를 해보면 전화로 일 얘기를 해서 약속을 잡는 행위를 뜻합니다. 친구랑 수다만 떨고 끝나는 거 이거 TA 아니에요. 반드시 일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일 얘기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약속까지 잡아야 돼요. 즉 TA를 하는 이유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면 상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TA에서 고객이 전화 안 끊고 계속 받아준다고 내가 꺼낼 본론을 TA에서 다 꺼내면은 이게 하수예요, 고수예요? 아주 하수죠. 그럼 고객은 본인이 궁금한 게 다 풀렸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주면서 나오게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TA가 왜 중요하냐? TA 못하면 나머지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 배웁니까? 기회가 없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TA가 중요하다. 얼굴 안 보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TA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봅시다. 먼저 TA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TA를 하는 스킬에 대해서, TA 후 후속 처리에 대해서 파트를 3개로 나눠서 배워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영원히 기억할 만한 것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린치핀은 모든 DB 종류에 따라서 TA 스크립트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뭐 DB 설명하는 날은 아니니까. 자, 볼게요. 텔레폰 어프로치 할 때 자세.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시켜볼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톤을 가다듬어라. 여러분들 톤. 여러분들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한 노래 한다. 노래 안 시킬게요. 내가 노래를 좀 한다.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쵸?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하기 전에 목소리 풀어요, 안 풀어요? 리허설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촬영할 때 리허설 해요, 안 해요? 대충 해요? 아니면 완전히 실감나게 해요? 완전히 실감나게 하죠. 그쵸? 명배우, 명가수들 정말 그 업종의 프로들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왜 리허설에 집착하고 톤에 집착하고 연습에 집착을 할까요?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쵸? 자, TA는 얼굴 안 보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첫 이미지가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TA 할 때. AP를 할 때는 얼굴을 보니까 내 인상이 얼굴인데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이미지인데 TA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거니까 내 목소리가 첫 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인상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특히 고객 상대로 왜? 첫 인상 별로면 나 안 본다니까요. 별로인 사람은 왜 또 봐요? 여러분들도 안 보잖아요. 자, TA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플러스 발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톤과 발성. 자, 고객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DB 영업을 많이 하니까, 우린 DB 영업 특화 조직이니까 DBTA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딱 전화를 했는데 기어가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TA의 톤은요, 내 원래 목소리에 약 1.5배에서 2배 정도로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재월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원래 목소리가 재월님 약간 이런 게 제 목소리라면 TA로 딱 전화를 했을 때 띠리링 안녕하세요 재월님, 약간 요 정도 톤으로 간다는 거예요. 단단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발성이 사실 제가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힙합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복식 호흡이 이미 저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 일어서서 하나 발성이 늘 똑같고 딕션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갖춰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발성과 딕션, 그리고 톤을, 여러분들. 네. 평소에 내 목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2배 정도는 더 밝고
약간 우렁차게. 안녕하세요, 서현님. 안녕하세요, 형님.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듣기 좋고 딱 집중이 되게끔. 네. 자, 가수들이 톤을 처음에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불러. 근데 처음부터 동해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해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렴구 부를 때 이거 못 부르잖아요. 네? 정말 하이톤인 분들 제외하고는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톤을 좀 높게 해야만 한 1분 정도 지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원래 내 목소리 수준이 나와요. 이거를 원래 내 목소리 원래 내 목소리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거절 처리라거나 고객이 반응이 별로일 때 오히려 이게 목소리가 더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듣기가 싫고 나도 내가 주눅 들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전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처음에 딱 우리가 톤을 잡고 발성을 내뱉을 때는 절대 여러분들 TA에 앉아서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뭐 거래처나 아니면은 뭐 강사님들이나 혹은 제 고객님들이나 후보자분들이랑 통화를 할 때 절대로 거의 앉아서 통화를 하지 않아요. 항상 일어서서 생동감 있게 해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짝씩 움직이면서 되게 이렇게 해야 생동감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 왜 또 중요하냐?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이랑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얼굴 안 보고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났는지, 앉아서 전화 받는지, 누워서 전화 받는지, 뭐 먹으면서 전화 받는지, 뭐 보면서 전화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얼굴도 안 보고 전화를 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고객이 느낄까 못 느낄까? 100% 느껴요. 100%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성을 다하라 그랬죠. 1%라도.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해라. 일어서서. 일어서서. 발성이 내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혹은 발성이 갖춰져도 마찬가지예요. 일어서서 여기 교육장이나 여기 린치피는 6층 옥상도 되게 좋아요. 옥상도 제가 거래를 했거든요. 제휴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게. 옥상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좀 더울 수 있겠지만 옥상 같은 데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내가 생동감 있게 TA를 하는 게 앉아서 말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말하는 게 훨씬 더 배에 힘이 주어지고 발성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작은 차이가 우리가 힘들게 약속을 잡냐 못 잡냐에 5% 10%또 차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쭉 그냥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톤과 발성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해라. 여러분들도 바로 연습을 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하는 게 훨씬 더 내 발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방해 요소를 전부 다 없애고 TA를 해라. 사람마다 다른데요. 내가 TA를 잘해서 나는 옆에 내 동료들이 막 이만큼 많은데도 그냥 나는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막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으면은 TA 할 때 더 유리해요, 불리해요? 조금 불리한가요? 근데 그게 반대로 유리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은 좀 불리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전화를 하는데 내가 왜 불리한 환경에서 하냐 이거예요. 교육장에 들어오셔서 하시던가 아니면 옥상이나 1층에 내려가셔서 아무도 없는 좀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TA를 하시면 날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겠죠. 아니면 본인의 차량에서 하셔도 되고요. 차량에서는 내가 일어서서는 못하겠죠. 좀 앉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의자나 이런 것도 좀 조정해서 톤과 발성 절대로 앉아서 하지 말고 무조건 일어서서 생동감 있게 살짝 걸어 다니면서 하시고 절대로 방해 요소가 있을 때 TA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TA를 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010도 스팸 전화 되게 많죠. 그래서 9시부터 18시까지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이 돼서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습니다. 이건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저도 그래요.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근데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스팸 전화 안 오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시간대는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누구지? 무슨 일 있나?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을 확률이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DB를 오후나 저녁 18시 이전에 보통 분배를 해드리는데 뭐 그때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19시에서 20시 30분 사이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18시에서 19시도 조금 불리한 게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있거나 버스 타고 있어요. 그럼 주변 시끄럽잖아요. 잘 안 들려요. 근데 보통 19시 정도 되면은 집에 도착을 했거나 혹은 좀 조용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절대적으로 스팸 전화나 이런 게 안 올 시간입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의 고수는 전화하는 시간까지 조율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톤 굉장히 중요하다. 톤 원래 내 톤보다 높여라 낮춰라. 1.5배 2배 정도 높여라. 오케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걸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이름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서현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DB 영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잠시만요. 자,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고 안 해보고가 너무나도 차이가 커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까지요? 거의 물티슈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좀 화면 좀 닦고. 자, 어디 뭐 외부에 공개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사무실 안에서 하는 모든 건 그냥 다 연습이에요. 이걸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많이 해야 실제 생방에서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메라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지만 가만히서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자. 일어서서 하라고 있어요. 일어서서 배에 힘을 주고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조서연입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조세현입니다. 자, 거기서 2배 정도 한번 톤을 높여볼게요. 다시 띠리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조세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훨씬 듣기 좋았거든요. 어떠셨어요? 다 그러셨나요? 진짜 차이가 있죠? 그쵸? 너무 잘하셨어요.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 자, 다음 우리 혜영님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혜영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띠리리링.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박혜영입니다. 조금만 더 한번 올려볼게요. 자, 띠리리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박혜영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일단은 목소리 자체가 약간 하이가 있으시네. 자, 다음 종윤. 자, 일어서서. 자, 우리 현서님도 미리 좀 준비하세요. 자, 종윤 한번 해볼게요. 자, 띠리리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박종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종윤님은 발음이 뭉개졌죠. 이게 최악이에요, 원래. 근데 이해해. 왜냐면 발음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TA 하실 때 우리가 스크립트가 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TA 스크립트 한 번 읽는데 5분이 안 걸려요. 하루에 10번씩 무조건 읽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음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현서님 한번 해볼게요. 종윤님은 연습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띠리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신현선입니다. 아주 아나운서 같았어요,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우리 병현님. 네. 장교의 기백을 한번 보여줘 봐요. 자, 띠리리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님 최병현입니다. 훌륭한데요? 자, 앉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봤거든요. 좀, 되게 이 사람 잘하네? 좀 약간, 되게 좋네? 이런 느낌 있죠? 딱 우리 재월님은 딱 그때 마침 차 빼러 가셔가지고 운이 좋으시네? 자,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여러분들 차이가 커요. 엄청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 사람은 좀 이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이 작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근데 이게 약속을 잡고 못 잡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TA 할 때 자세, TA까지만 하고 또 10분 쉴게요. TA 할 때 자세에 대한 부분, 톤과 발성 굉장히 중요하다. 톤과 발성 유지를 위해서 처음 전화했을 때 1.5에서 2배 정도 더 크게 한번 해보시고 배에 힘 주시고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하시고 TA 스크립트를 하루에 10번씩 읽으시고 특히 발음 뭉개지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그냥 이게 안 고쳐지면은 나머지가 없어요.
발음 뭉개지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으로 고쳐질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고객님한테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 고객도 아닌데 왜 고객님이라 그래? 고객님 하면 진짜 본인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갑질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모모님 또는 모모 클라이언트님, 저는 이걸 너무 수만 번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라는 발음이 어렵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나옵니다. 클라이언트님, 네,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클라이언트님 너무 좋잖아요. 고객님, 여러분들 아까 제가 표현 주의하라 그랬죠. 정말 디테일하게 가려면 스스로를 팀장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절대. 나는 반드시 수석 전문가예요. 반갑습니다. 김민준 팀장입니다. 별로예요. 팀장은 우리 회사 안에서 쓰는 거고 고객 만났을 때 무조건 전문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의 전문가. 숨은보험금 찾기로 나와서 숨은보험금 찾기의 전문가. 고객한테는 클라이언트님.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작은 것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해 요소 없애라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보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자리니까 조금 긴장되죠. 그러니까 방해 요소를 다 없애고 옥상이나 여기나 뭐 1층이나 이런 데서 해라. 이게 기본적인 TA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스킬로 한번 가볼게요. 스킬. 자, 스킬로 갈게요. 스킬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제가 아까 영업에서 제일 많이 고객한테 해야 되는 게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기 가클로징이고. 아, 그렇지. 퀘스천! 자, 질문을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질문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그냥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질문 많이 하는 거. 근데 쓸데없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야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고. 근데 TA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무슨 소리냐? 아유, 대표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업은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지? 조건이 있어요. 30초에서 1분 정도만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건 진짜 몇 천만 원짜리 팁인데요. 이거를 몇 천만 원 써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질문하지 말라는 거는 미니님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TA 딱 할 때 30초에서 1분 정도 DB 고객한테 TA 했을 때 30초에서 1분 정도는 질문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우리가 콜포메이션 DB는 이 사람과 1차 콜, 2차 콜 상담원이 통화한 녹취록을 우리가 다 제공받아요. 그걸 다 우리가 듣고 고객의 정보를 다 파악하고 전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최병현님 맞으시죠? 이거 신청하신 거 맞으세요?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야. 본인이 신청해놓고 이걸 물어보잖아요. 최병현님 맞으시고 이거 신청하셨죠? 그러면 아닌데요? 본인이 신청해놓고 본인이에요. 본인이 신청하고 맞아요. 1차 걸 녹취록이 있어. 본인이야. 근데 아닌데요? 그러면 나는 쓸데없는 말을 또 하기 시작해야 돼. 아닌데? 이거 저기 상담원이랑 통화하시지 않으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객은 뭐야 이 사람? 아니 왜 그런 걸 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해서 거절을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처럼. 여러분들 TA가 신기한 게요. 1분 유지를 하잖아요. 보통 5분 10분까지 전화가 돼요. 고객이 단박 거절하거나 이런 거는 다 30초 이내 그래요. 근데 단박 거절하는 이유의 70%가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 단원분들이 TA 엄청 잘하지만 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안 해도 되는 질문을 교육을 해줬는데도 이게 연습이 좀 부족했는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박혜영님 맞아요. 박혜영님 맞으세요? 언제 신청하신 거 맞으세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영님.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신청하셔서 연락드린 지역 담당자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그럼 고객이 거절할 게 없잖아요. 왜 거절할 질문을 왜 해? 근데 면대면을 바라보곤 할 수 있어요. 왜? 얼굴까지 봤는데 뭐 요 질문 하나 한다고 고객이 아닌데요 하고 일어나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화는 쉽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한 번의 기회인데 30초 동안 쓸데없는 질문들을 남발해서 어이없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30초 동안은 내가 끌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TA 스크립트에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만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TA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일을 잘하는 누군가가 모아서 만들어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내 걸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연습의 기준은요,
그냥 나 하루에 1시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린치피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더 이 교육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프로들이 모인 직장입니다. 프로 직장이에요. 그래서 신입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수용적이어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갖춘 분들이 진짜 확실하게 일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주희 FA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뽑으신 분인데 그분도 운동하신 분이거든요. 수영 강사. 엄청 적극적이시고 엄청 수용적이에요. 워킹 시작하자마자 거의 월납 200 하셔가지고 월급이 거의 뭐 한 2,500, 3,000 정도 시작하자마자 1년치 본인 연봉을 그냥 벌었어요. 근데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해서요, 나는 교육생이야 이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육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프로 영업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배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필드로 나가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겠네? 영원히 준비가 안 됩니다. 우리 일은 영원한 준비라는 것 자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냥 요 정도 당연히 부족하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부딪히면서 배우세요.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영업이에요. 이거를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처음부터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해드리는 것이고, 조인워킹 제도가 있는 거예요. 조인워킹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는 참고로 14년 동안 조인워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팀장님 조인워킹 해준 적은 있어도, 조인워킹을 하는 이유는요, 조인워킹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인워킹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한 번 조인워킹 하면 한 번은 여러분들이 깨져도 직접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세요. 대신 사무실에서 워게임 많이 하시고 많이 물어보면서 준비를 하세요. 이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리허설이니까, 생방을 위한 리허설이니까. 아시겠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전문가가 아닌데 내 맘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의 색깔을 그때 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피카소 아세요? 피카소 그림 제가 똑같이 이게 피카소 그림이에요. 이게 피카소 그림. 근데 이런 그림이 수백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피카소는요, 사실주의 화가예요. 원래 직선과 곡선을 긋는 것만 수억 번을 연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기를 갖추고 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연습 안 해놓고 처음부터 이거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적극성과 수용성,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교육기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깨우쳐야 돼요. 미친 듯이 연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존이니까. 정말로. 내가 남들보다 잘 되고 싶다? 월급 1,000만 원 받고 싶다? 린치핀은 거의, 린치핀 정규 출근자의 요번에 월급 확인해 보니까 50%가 거의 월급이 800 이상인데, 많이 나오는 분들은 뭐 3,000도 있고, 뭐 1억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직장에서 월급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바를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2시간 자고 일해야 돼요. 그래도 1,000만 원 못 벌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쉽게 벌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1년은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 일에 완전 매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생 쉽게 돈 벌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10년 노력해서 10년 잘 사는 거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일은 너무 좋은 게 본질이 똑같잖아요. 1년만 여러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일에 매진하잖아요. 미친 듯이 연습하고 경험 쌓잖아요. 그걸로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정말 그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화법은요, 제가 신입 때 6개월 동안 만든 거예요. 이걸로 저는 지금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1년, 게다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다 알려주는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도 내가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 어디 가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TA 할 때 30초에서 1분 동안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병헌님. 언제 상담 신청하셔서 연락드린 지역 담당자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러이러하게 보험료 내고 계시는데, 뭐 약간 이렇게 그냥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으세요?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질문. 맞으니까 전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손해 심리를 자극해라. TA 할 때부터.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DB 고객들의 정보로 나오는 게 고객이 내고 있는 보험료예요. 어떻게 하냐면, 미니님 지금 한 달에 보험료 실제로 어느 정도 혹시 내고 계세요? 40? 저축 빼면요? 20. 평균적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딱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니님은
미니님의 그 DB 정보에 보험료 40만 원 낸다고 적혀 있어요. 왜냐면 상담원이 물어봐 주거든요. 그걸 병력도 물어봐 주고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딱 전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미니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험료를 체크하잖아요. 지금 현재 4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미 요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30초는 지났어요. 4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맞으신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지금 보험료가 40만 원이잖아요. 은행 적금 아니잖아요. 보험은 은행 적금처럼 1년 내고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년 납입하시죠? 20년, 30년. 그렇죠. 그러면 20년, 30년 중에 지금 몇 년 납입하고 계세요? 그렇죠. 10년 정도. 그럼 4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시면 총 납입 보험료가 얼마예요? 4,800만 원 아닌가요? 맞죠? 4,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엄청 큰 돈이죠. 혹시 미니님 자동차 있으세요? 자동차는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의 자동차를 타고 계시나요?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그러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휘발유 넣어야 되는지 경유 넣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뭐 넣으셔야 돼요? 휘발유. 그럼 경유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연비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요. 그런 건 잘 모르세요. 운전하는 법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좋아요. 자,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의 차량인데도 내가 어떤 기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요 4,800만 원 앞으로 납입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야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우리 미니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암으로 1인실 입원하시면 한 달에 입원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를 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몰라요. 저도 보험이 있는데 몰라요. 이거 누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물어봐요. 그럼 모른다 그러겠죠. 4,800만 원 내는 거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4,800만 원이나 내고 가입한 상품의 기능을 왜 모르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왔을 때나 쓸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전문가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4,800만 원 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진짜 이번 기회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손해 심리가 일단 자극이 됐죠. 너 지금 4,800만 원 내고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왜 내용을 몰라? 4,800만 원 내고 있는데 만약에 엉뚱한 거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쓸데없는 돈 낭비하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TA 할 때부터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만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예요. 손해 심리를 자극하면서 플러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를 만나야만 되는 이유 3가지 이상을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너 보험료 얼만큼 내고 있어? 근데 그거 손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숨은보험금 찾기 같은 것들도. 숨은보험금 찾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카드 포인트도 현금으로 환급시켜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되게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너가 날 만났을 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어 1, 2, 3를 딱딱딱 짚어줍니다. 왜? 사람은요 절대로 만났을 때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만나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이득이 생길 수 있을지를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주면 안 됩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3개야. 그럼 이 사람은 손해 심리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에 나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초반 30초는 질문하시면 안 돼요. 내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손해 심리를 자극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야만 되는 이유 3가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꼬꼬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꼬꼬무는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예요. 많은 그 다음부터는 자 30초 동안만 질문하지 말고 그 이후까지 전화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껏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아닐 테니까. 그럼 뭐가 걱정되세요? 숨은보험금 찾기가 걱정되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찾아드릴게요. 그거 왜 보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하대. 그럼 어떻게 줄이면 도움이 되실까요? 뭐 이런 것부터 있잖아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보험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당연히 그래 본 사람 없겠죠. 근데 우린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피스트를 통해서 인카 전산에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멘토링 교육 때 알려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로 계속 꼬꼬무를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나 건강검진권 DB 같은 경우에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서연님이 건강검진권을 받고 싶어서 DB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전 물어보겠죠. 건강검진권 왜 신청하셨어요? 물어보겠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정밀하게 받아보죠.
보통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럼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근데 영업의 고수들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떤 게 좀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또 물어봐요. 또 대답해보세요. 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네.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그렇게 딱히 걱정되는 부분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요. 네. 그럼 가족력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네. 유방암이 있었어요. 어떤 암이요? 유방암. 유방암은 유전인 거 아시죠? 그 유전이에요? 모든 암은 다 유전이에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유방을 다 절제했습니다. 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일하잖아요. 아니, 암이 유전인 거 진짜 몰라요, 지금? 서현 아시죠? 고객이라고 하고 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잖아요. 경력자신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대화한 거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의 꼬리를 물고 봐봐요. 아까 그 대화에서 내가 끝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가족력이 유방암이라는 걸 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이 사람과의 약속을 잡아나갈 때 유방초음파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유방초음파 꼭 받으세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당연히 무슨 암입니까? 유방암입니다. 그러면서 니즈 완기시켜주고 무조건 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럼 이 얘기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들 영업이 과학인 이유예요. 질문을 통해서 힌트를 캐치했죠. 힌트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엄청난 니즈를 불러일으켰죠. 위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보장 설명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은 암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암 진단금이나 표적항암 치료나 요즘 뭐 중입자 치료나 이런 것들 신의료 기술들 더 어필해서 얘기할 수 있고 뭐 하나라도 더 준비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꼬꼬무 고객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일은요, 사회적 지능이 높은 분들이 우리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 네. 이 사람이 A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병원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되게 멋지네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아유 좋아요 하고 보통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 스타일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또 해보세요. 뭐 왁스 바르신 거예요? 아니요, 파마했어요. 아 파마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셨어요 파마? 집 앞에 있는 오 거기 되게 잘하나 보다. 파마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그냥 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스타일 멋지네요. 이거는 되게 가식 같아. 머리 스타일 되게 멋진데요.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는 되게 진심이에요. 항상 질문을 2번씩 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세일즈 잘하고 싶잖아요. 이게 그냥 나한테 완전히 체득화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완전히 나한테 체득화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아이 성향이 강해가지고 사람 만났을 때 그런 거 잘 못해요. 그거 고칠 생각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아이예요. 저 아이 성향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일할 때 전혀 안 그래요. 노력해서 개선된 거예요. 아이 성향이든 이 성향이든 그냥 본인의 강점을 살리면 돼요. 아이 성향들이 조금 더 배려심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더 강점 살리면 돼요. 내가 말을 못해? 질문 많이 하라 그랬죠. 포트폴리오 잘 만드세요 그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1년 노력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 거예요? 아니면은 내 신체는 계속 노화가 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힘든 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이 훨씬 낫지. 밸런스 게임이에요. 자, 꼬꼬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스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나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득 볼 수 있는 거 3가지 있죠. 이거는 중간에 한번 얘기하시고요. 전화 끝내기 전에 항상 내용 정리해 주시는 거 무조건 필수예요. 아, 우리 병현님 그럼 이제 약속까지 다 잡았고요. 병현님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뭐 때문에 신청을 하셨고 저는 만나서 이러한 도움을 드릴 거고 우리는 이때 만나게 될 겁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제가 만나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까지 정리해 주고 언제 좋은 모습을 뵙겠습니다. 저 정말 바쁜 사람이고 저 꼭 도움 드리려고 진짜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약속 절대로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끊고 나서요. 마지막 스텝이 또 있어. 고객과 통화했던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카톡으로까지 내 프로필이랑 같이 남겨주면 끝. 그리고 고객이 그거에 알겠습니다. 회신 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꼭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전화로만 약속 잡아놓고 다음 만날 때까지 연락을 안 해요. 당연히 안 되죠. 만남이 2일 안 3일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만 마지막으로 보내놓고 확인한 다음에 그 미팅 장소 당일날 얘기하면 되는데 일주일 이상이다. 중간 연락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객은 까먹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드시 이 약속을 저는 이런 거 물어봐요. 스케줄러 뭐 쓰세요? 달력? 물어봐요, 고객한테. 핸드폰 달력 쓰실 거 아니에요. 핸드폰 달력에 오늘 전화 딱 끝나면요. 언제 몇 시 김민준 대표 미팅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적어두신 거 확인되시면 만났을 때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놓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예전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제가 만약에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DB 고객도 다 사무실로 보통 부르거든요. 그게 또 스킬이 있어요. 불러내는. 근데 오늘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혜영님, 제가 이번에는 갈 건데요. 우리 혜영님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조용하고 자주 가는 카페 혹시 있으세요? 그 카페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커피는 제가 쏠게요. 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끝내냐면 고객이 그 핸드폰 켜가지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그 카페 검색하는 그 노력을 그 쥐꼬리만한 노력을 한 이유만으로도 미팅에 나올 확률이 올라가요. 정말 그래서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게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 쓰지 마시고 한 30대 후반 분들한테는 써면 좋아요. 이게. 네. 아시겠죠? 자, 전화 끝날 때도 반드시. 그리고 메시지로 정리해서 남겨주는 양식 있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일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양식을 저는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린치피는 모든 거를 전부 다 공유하고 공생하고 화합하죠. 당연히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요, 모든 고객한테 다른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완성된 공통 툴이라는 게 있어요. 린치핀께. 거기서 그 고객이랑 대화 나눈 내용만 살짝 바꾸고요, 도움 주는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딥이면. 그러니까 살짝만 바꾸고, 고객 이름 살짝만 바꾸고 그렇게 보내면은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객이랑 상담 끝내잖아요. A4 용지 3장짜리 편지를 30분 이내에 바로 보내줘요. 카톡으로. 보면 다 읽어보겠습니까? 안 읽어봐요. 근데 감동받죠? 와, 이 사람 미쳤다 진짜.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게 여러분들 차별화해. 그러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결과값이 나온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평균치값을 높게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통화 끝나면 여러분들 공통 룰로 그 사람한테만 맞춰서 메시지까지 남겨주고 내 프로필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거 남겨줘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알겠습니다 까지 하면 이제 TA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중간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들 TA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후속 처리 관련해서는 아까 메시지 남겨주는 거, 그리고 마인드 관련해가지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될 때까지 하셔라. 될 때까지 하셔라.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DB를 써도요,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절반이고요, 거절하는 사람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한 번 거절했다고 내가 또 하면 상처받을까봐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은 여러분들, 특히 TA는요,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차피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고객이 그냥 바빠가지고 아예 안 해요 라고 한 걸로 상처받아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나는 너무 쫄아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은 행동이에요.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 이 사람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본인의 상황이 맞지 않아서예요. 제가 이거를 또 깨달게 된 계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어플 통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카드 설계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현대카드에서 프리미엄 카드를 2장을 만드는데, 제가 보통 카드 값을 1년에 몇 억을 쓸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카드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해서 카드 설계사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 하고 그냥 끊었어. 다음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너무 바쁜 거야. 나중에 하겠습니다. 3번째 날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바쁜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알아보고 저거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그날은 오전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설명을 다 듣고 그 사람한테 카드 2개 다 만들어서 아직도 그 카드로 몇 억씩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절 포기했으면 저를 고객으로 유치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재밌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우리가 이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한 사람이 DB를 여러 개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DB를 신청했다가 안 했다가 다른 DB로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우연의 일치로. 너무 재밌는 게 8개월 전에 어떤 업체로 DB를 신청해가지고 분배가 됐어요. 근데 그때 컨택이 안 됐거든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어요. 8개월 뒤에 갑자기 계약사례에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거야. 너무 소름 돋는 거야. 딴 사람의 계약사례로. 알고 보니까 또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해가지고 요번에는 만나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분이 끝까지 했으면 이분의 고객이 됐겠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던,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여러분들 DB 영업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매너 없는 사람 없어요. 이상한 사람은 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매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똑바로지게 하면 돼요.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다른 시간대도 전화해보고, 예를 들어서 안 받아? 아침, 점심, 저녁 밤 11시에도 해보고요. 다른 연락처로도 해보고요. 핸드폰 빌려가지고. 그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은 그때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들 후회가 없어요. 저는 잡셈이나든 상담이든 결과가 안 나와도 후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자존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요, 사실은 결과가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고,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의 기준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노력보다 10배 정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이 영업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고, 영업으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요, 정말 다른 일은 아예 안 보여요. 네,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구 만나서 2시간 상담해가지고 몇백만 원 벌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다른 일이 눈에 보여요? 누군가는 한 달 내내 정말 뼈 빠지게 코피 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를 저는 2시간 상담으로 똑같이 돈을 벌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스터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느 지점까지 가서 상담 마스터가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편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일할 때 상담 준비하는데 6시간, 8시간 걸렸거든요. 지금은요, 저는 맨몸으로 상담 갈 때도 있어요. 핸드폰에 다 있고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교육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노력하고 타고난 사람인데도 린치핀에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정말 미쳐봐라. 근데 또 착각하지 마세요. 사무실에 늦게까지서 남아가지고 일하는 게 그게 일 열심히 매몰하는 거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사무실에서 보험료 비교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필드에서 고객 만나서 깨지면서 배우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TA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영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업은 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영업이. 그래서 이런 마인드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해라. 그리고 고객이 거절, 너무 당연한 거고요. 린치핀에서 거절 제일 많이 당한 사람 누구예요? 제가 거절을 수천 번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가 잘 살면 돼요. 오히려 우리 직업은요, 재밌는 게 거절 많이 당할수록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다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경험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거절당할 게 두려우면 더 준비하세요. 제가 처음에 되게 상담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이랬던 게, 내가 기껏 시간 내서 만났는데 나한테 상담 다 듣고 날 거절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설득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3년 동안 새벽 3시 이전에 한 번도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영업에 완전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냐면 화법 연습 2번 하고 MDRT 4년 차였던 우리 팀장님보다 상담을 제가 잘했어요. 저는 완전 이 업계 사실 천재인데, 그런 저도 3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노페인 노게인이에요, 진짜. 근데 얻는 게 엄청 크다. 어마어마하다. 거절 당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인생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저 거절 엄청 많이 당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 나이 아직 40 안 됐어요. 저 88년생이거든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응? 제 나이에 140명이 넘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평생 먹고 살 돈 다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게 영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1, 2년 투자를 못해요? 미친 듯이 해봐야 된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정말. 대충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언행일치 안 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말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말로는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실제로 노력은 안 해. 그거 다 티나요, 여러분들.
저는 무서울 정도로 사람의 심리를 잘 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해줄 때가 많을 뿐이지 노력은 다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TA 파트에 대해서 자세, 톤과 발성,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시고 방해 요소 없애시고 스킬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30초는 질문하지 말고 이끌어 가시고요. 꼬꼬무 하시고 손의 심리 자극하시고 나를 만났을 때 이득 볼 장점 3가지 중간에 한번 끝날 때 한번 끝나고 나서 메시지 쫙 남겨주시고 약속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중간중간 연락하시고 그리고 될 때까지 해라.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랑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 봐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돈이랑 시간이거든요. 맞죠? 돈이랑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돈은 막 쓰고 시간은 아껴요. 무슨 말이냐? 돈은 아무렇게나 막 씁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래도 되죠. 여유가 없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투자하고 다 손실 보고 그냥 그거 평생 반복해요. 자, 시간은 되게 아꼈어요. 시간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은 못 돌이켜요. 근데 시간은 굉장히 아껴 쓰려고 그래. 이거 해볼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안 만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시간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돈은 굉장히 아껴 씁니다. 아껴 쓴다라는 게 되게, 뭐랄까, 효율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왜? 돈이라는 건 안 쓰면 모이잖아요. 근데 시간은요? 시간은 안 쓰면 버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은 막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미친 듯이 연습하시고 미친 듯이 노력하시고 미친 듯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고작 5명 만나면서 왜 나는 월천 못 벌지?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적어도 20명씩은 만나면서 되든 안 되든 친구든 뭐든 제대로 준비해서 해 나가야만 여러분들 진짜 좋은 영업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의 길을 딱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마인드부터 영업인으로 바꾸세요. 어정쩡한 이상한 포지션 잡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업에 발을 더딘 순간 영업인입니다, 이제. 영업인으로서 사고하고 영업인으로서 행동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내 고객들이 될 사람들이고 저는 항상 FA 때 인간 종류는 2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맨날 지하철을 타잖아요. 제가 차 없이 10년을 넘게 영업했는데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드는 생각이 이 지하철 한 칸당 내 고객이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돈 욕심보다도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는 욕심이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진짜 좋은 영업인으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업은 과학이니까 진짜 여기서 잘 배우셔가지고 이왕 선택한 김에 세상은 내 고객이 될 사람 2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1년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우리 일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는 많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우리 단원분들 면담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주거든요. 1년에 뭐 몇백 번씩 해줘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다 해결되는 것들밖에 없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프로로서 기본부터 잘 배우셔가지고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심도 좀 가지시고요. 예를 들어서 서현님보다 혜영님이 더 잘해. 만약에 왜 더 못해야 돼요? 왜 혜영님한테 내가 져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성장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이런 승부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자, 오케이. TA까지 중요한 포인트 설명을 드렸고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AP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 린치핀 칠 때 가제. 그래서 6시 정도에는 딱 교육이 끝날 수 있도록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